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과거의 역사와 영토, 종교 등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고 싫어하는 국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일을 싫어하고 대만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스라엘과 대만이 독일과 중국을 싫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전쟁의 역사와 호시탐탐 자국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는 이유이죠. 이렇게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국가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이 반일 감정을 갖는 데에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왜 한국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혐한, 반한, 지한, 친한 한바로 나눕니다. 혐한은 한국을 혐오하는 말의 줄임말로 쓰이며 한바란 최근 10대에서 20대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일본 서기에서 혐한이라는 말이 서술되며 처음으로 혐한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사회 내부의 불안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면서 혐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혐한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2013년 3월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 나오는 카츠라다 미야비라는 여중생이 제일 한국인, 제일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에서 한국인을 모두 죽이고 싶다. 제일 한국 조선인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난징 대학살을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노골적으로 혐한 발언을 하였고 한국에서도 한창 화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넷 우익이 생겨나며 맹목적으로 한국을 욕하는 세력이 커지며 지금의 우익 세력이 생겨난 것인데요.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라왔으니 일본이 혐한을 하는 것은 발톱의 때 정도만큼은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타국을 무시하고 혐오하며 심지어 왜곡과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있고 혐한 서적을 읽는 나이대도 다양합니다.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문화에 대해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외국인이 쿼라의 일본 서점에는 혐한 서적이 많은데 그런 책들이 잘 팔리는 이유를 물었고 일본에 사는 딸에게 물어봤지만 그러한 책은 없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의 혐한 출판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학술 논문에 따르면 혐한 서적은 1992년도에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며 일본의 무역 제재가 있었던 2019년도 한 해에만 27건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일본 내에서 혐한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혐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는 일본의 공무원이나 대기업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혐한 채널을 육성하는 기업이 존재했던 것인데요. 일본 도쿄에 있는 프런티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과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소재와 원고를 제공하고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 등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격 조건은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 이용자 또는 유튜버라면 이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소재를 회사에서 제공하여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의 CEO가 강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일파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소위 말하는 국뽕 채널과 일본의 혐한 채널의 차이점은 한국의 국뽕 채널은 이미 기사화된 증명이 된 소재나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혐한 채널은 왜곡되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런티어 소속의 이집트 여성이 운영하는 혐한 채널의 제목을 몇 가지 살펴보면 한국 일본의 보복에 쫄아 미쓰비시 중공업 자선 압류, 일본의 보복으로 한국 경제 안전하게 망하고 있다. 한국은 특정 인종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가 맹비난, 한국 국민도 인정했다. 한일 관계 악화에는 한국이 여론 공작에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 한국을 사랑하는 독일이 G7 참여를 반대. BBC 조사에서 세계에서 싫어하는 나라 순위 한국이 월등. 제목만 봐도 영상의 내용이 짐작이 가는데요. 조회수를 보니 족같이 생긴 이집트 시달려는 친일파 회사 잘 만나서 자국에서 평생 벌 돈을 혐한으로 쉽게 벌고 있네요. 이러한 혐한 채널 버스를 타서 일본 내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출신 켄트 길버트입니다. 미국에선 창밖으로 돌을 던지면 변호사 머리에 맞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의 나라답게 변호사는 흔한 직업으로 일반 직장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미국의 변호사인데요. 길버트는 미국 거주 당시 변호사로 생활을 했지만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재학생은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학칙에 따라 일본으로 넘어가 선교사로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을 켄트의 재미있는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미국인이 일본을 좋게 봐주자 베스트셀러가 되며 일본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 후 일본에서 작가, 언론인, 배우로 활동하며 조금씩 부와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처음부터 혐한파는 아니었고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일본에서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하여 넷 우익들의 분개를 산 것입니다. 결국 길버트는 혐한을 택했고 19권의 혐한 서적을 쓰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인 미국인이 말하는 혐한 발언이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 신빙성 있는 것이 당연하기에 본격적으로 길버트는 혐한 작가로 전향하여 일본의 우경화를 지지하는 고정 패널로 활동 중이며 현재는 극우 혐한 기업인 DHC의 단골 손님으로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발행한 한국인은 동물과 같다라는 제목의 책은 2018년도 한 해에만 47만 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였으며 아직도 일본의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으며 아마존에서도 별점 4점을 받으며 일본을 넘어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 길버트는 일본 내에서 배우와 탤런트 및 예능에서도 활발히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가 한순간에 일본인으로부터 외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출연한 바가 있는 미국의 유명 라디오 쇼인 조조 온 더 라디오에 출연을 하였으며 이때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수많은 활동을 하며 베스트셀러 작가의 배우 겸 언론인으로 많은 활약을 하자 이 라디오 쇼에 초대가 되었고 이 라디오에서 DJ가 한국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우스갯소리로 나는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는 훌륭하다. 일본에서 한국을 욕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나의 쇼 중 하나라고 봐달라며 웃으며 토크를 이어나갔으며 이것이 일본의 네티즌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971년 일본으로 넘어가 혐한을 하며 일본 내에서 부와 명성을 쌓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혐한 채널은 최근 베트남에서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베트남 유튜버가 한국을 욕하는 이유 또한 한국을 욕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살기를 원한다. 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한국 친구들이 살기 위해 베트남에 오는 것은 항상 환영하지만 우월한 생각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나는 한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이 주류이며 영상 중간에 베트남은 공산주의라 모두가 평등하게 살지만 한국인은 세계 자살률 1위에 달하며 자살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와 한국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만 한다. 하지만 베트남에 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근거도 없는 한국 비하와 심한 국뽕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화가 나는 건 이러한 혐한 채널을 움직이는 세력이 친일파라는 사실인데요. 시달라게 욕해주고 싶지만 자중하겠습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